맞추기 다 했네. 이거? 나 저번이가 접어서 말고. 이명재야? 내 친구 이름이 이명재. 은근히 이런 이름이 있는 거야. 자, 이번 단어는 이제 명제라는 단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단원의 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명제라는 용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호는 잘생겼다. 참이야 거짓이야? 나는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60억 인구 모두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통일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만이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명제입니다. 맞죠? 얘는 참이에요. 1 더하기 1은 1. 얘도 명제입니다. 단 거짓인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참인 애들만 명제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거짓이라고 인정하면 명제인 거야. 모두가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참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는 세종시다. 상식, 아니 그런 얘기 안 했겠냐. 뭔 얘기를 했냐.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화여대 여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여자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와 여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겠어요. 학생들은 모두 여자이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나 교수나 뭐 교직원들 빼고 순수 학생들은 모두 여자이다. 참 거짓. 진짜 참 거짓. 거짓이다. 뭐야? 그리고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명제인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요? 여대 가보세요. 수업시간 남자들 있어요. 진짜요? 왜요? 왜냐고요? 가서 물어봐. 왜 여기 다니고 계시냐? 못 믿겠으면 유튜브 검색해봐. 이화 여자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 검색해보면 다 떠요. 왜냐면 봐봐, 우리 대학교는 교환학생 제도가 있어요. 외국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가고 그 학교 학생이 우리나라 오거든요.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여기서 교환학생을 갈 때는 성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대 가보면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남자애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용학과 있죠. 무용. 그리고 발레 뭐 이런 학과들 있잖아요. 무용학과를 보시면 반드시 남학생이 있습니다. 모든 여대에. 왜냐면 무용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들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행동, 율동 같은 거, 율동이라고 해요. 춤? 발레 할 때도 밑에서 발레리노라고 있잖아요. 딱 받쳐주고 막 그 위에 올라서 다 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남학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대에는 전부 다 남학생들이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명제인 거야. 참이라는 걸 알아도 명제고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명제인데, 좀 전에 지호가 잘생겼다처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호해. 그러면 얘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자, 현준이는 똑똑하다. 명제가 아니라고요.
왜? 너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 알아서 처리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야. 자, 도현이는 키가 작다. 명제일까? 애매하지. 키가 작다는 기준이, 그죠? 도현이가 만약에 200년 전 조선시대, 한 1800년대 이때 태어났잖아? 그럼 장신이야, 장신. 왜냐면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 막 그런 시절 있죠. 삼국지라고 들어보셨어? 삼국지? 조조, 유비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시절에 보면은 팔척 장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팔척. 한 척이 25cm야. 8척이면 얼마죠? 2m죠. 엄청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7척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7척은 175cm입니다. 7척이 되면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표현을 썼어요. 175cm가 성인들 중에서 머리 하나가 더 큰 키야. 그럼 실제 성인들의 키는 한 15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우와, 사람들 속에 얼굴 하나 둥둥 떠다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명확하게라는 말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거짓도 거짓이 명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등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제가 되기는 해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 자, 조건이라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x는 정수.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가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내가 3을 집어넣어봤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얘는 우리가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는 하잖아. 근데 참과 거짓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죠? 맞잖아요? 1을 집어넣었더니 거짓이고 3을 집어넣었더니 참이 돼버렸지. 이것처럼 참과 거짓의 양다리를 걸치는 데 있어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녀석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1차, 2차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x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과 부등식을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자, 변수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x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뭐 k나 뭐 a나 뭐 상관없습니다.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아이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애매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이게 참인가? 이게 거짓인가? 판단하기 모호하면 안 되는 거야. 모호하면 애초에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들이긴 한데 변수를 포함하는 명제를 우리는 보통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조건이라는 아이들은 이 변수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판단되는 명제로 바뀌게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걔네들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반대하잖아요. 이 다음번에 들었는데 되게 칼 같아요. 1분 늦잖아요. 이게 1분 늦게 보여요. 그리고 1분 늦잖아요. 그러면 제 시간에 온 친구들이 이렇게 엄청 갈 거예요.
너 때문에 수업이 늦게 시작했잖아. 사용하는 능력이 맞아요. 무서워요. 숙제 한 명이 채점 안 해오잖아요.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늦게 가. 난리가 났다. 나는 3개 틀렸는데 네가 4개 틀리잖아요. 어떻게 4개를 틀릴 수 있지 하면서 가고. 살벌한 애들이다. 근데 겁나 친해. 근데 8명이 갇힌 거야. 신기하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지금 늦는 것 같아. 늦는 것 같아서 나한테 사정을 어떻게 봐달라고 지금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갑니다. 변수야. 변수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다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뭘 가지고 있죠? 해라는 녀석이 존재하죠. 방정식도 해가 있고요. 부등식도 해가 있어요. 그 해의 의미는 뭐죠?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 성립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참이 되도록 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참이 되도록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지금 용어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는 조건입니다.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도현아, 이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무엇이죠? 2하고 4, 2개 2하고 1이 되겠죠? x가 2와 x가 1일 때 얘는 참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조건을 제가 임으로 기호를 붙여서 소문자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소문자 P라고. 헷갈리나? 그러면 소문자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을 텐데 그 집합은 이 아이와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문자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이들의 알파벳이 다르면 안 돼요. 반드시 깔맞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을 이 조건에 진리 집합. 이거는 처음에 영어를 이제 국어화 시킨 그 분들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 따라줘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진리라는 말 뭔지 아시죠? 진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참이 되도록 하는, 진실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명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참이나 거짓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얘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명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왜? 이거 항상 성립하죠. x의 어떤 값 대입돼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항상 성립한다. 참이죠. 그게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에는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제는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어쨌든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딱 고정된 값이에요. 항상 참이어야 돼요. 항상 거짓이어야 되고. 그런데 조건은 반드시 미지수가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미지수가 들어있는, 정확하게는 변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i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여기다가 제가 0이나 뭐 7이나 이런 숫자 대입하면 거짓이잖아요. 당연히 0 대입해서 0 더하기 마이너스 0 플러스 2는 0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참이 되도록 하는 아이들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 조건을 어떻게 기호로 표현했을 때 이 기호는 반드시 소문자일 거거든요. 조건은. 그럼 이 조건과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문자로 표현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단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명제의 그리고 조건의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P 또는 Q, P 그리고 Q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과 거짓 판별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연달아 쭉 이어집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국어 난 잘한다 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 명제 파트는 국어 능력 테스트 성격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일단 국어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모든과 어떤이라는, 그리고와 또는이라는, 항상과 뭐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또는 뭐 때도 있다, 그럴 때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렇죠? 임의에 어떤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 그 모든 것들을 국어적으로 해석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신기한 일이 수학 겁나 잘하는데 국어 못하는 애들 있죠. 요건 저는 틀립니다. 근데 수학은 딱히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국어를 또 겁나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일단 되게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약간 국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단어이다 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그러면 살짝만 맛보기 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쭉 시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찔끔 맛보기에는 약간 방대한 얘기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기호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가 있습니다. 자, 2는 홀수이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루트 2는 무리수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 아이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 저는 이 명제를 P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 명제를 Q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이 아이를 부정을 해볼 거예요. 부정. 자, 그 말은 반대되는 의미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는 홀수이다를 반대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는 짝수이다가 돼요. 맞죠? 그게 이제 틀렸어요. 이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는 짝수이다가 아니고요. 영어에서 생각해봐. 어떤 문장이 있어. 그거 부정할 때 뭐 붙여? not 붙이죠. 그쵸? not을 붙인다는 건 뭘 뜻하죠? 이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맞죠? 부정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는 홀수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는 홀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에는 홀수 짝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홀수가 아니라고 해서 짝수가 되는 거 아니야. 홀수가 아니면 얘가 음의 정수가 될지 루트가 될지 분수가 될지 소수가 될지 0이 될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정하게 되면 이는 홀수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이는 홀수가 아니다. 맞아요. 다 틀려요. 맞죠? 참이네. 아, 명제는 거짓인 녀석을 부정하면 참이 돼버리는 속성이 있나 보다. 그러면 참인 녀석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자. 자, 루트인은 무리수이다를 부정해볼게요. 이제 느낌이 왔을 거야.
딴 건 건드릴 필요 없고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어우 좋아. 이건 생각해봐.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래요. 뭔 소리야? 거짓이죠. 맞죠? 자, 명제라는 아이는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고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되는 특성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때 원래 P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었던 녀석도 그냥 단순하게 P라고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앞을 얘를 부정해야 필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뭐 마이너스 P라고 쓰기도 하고요. 영어를 갖다 와서 나 P라고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립된 내용은 뭐냐면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그래 따라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이걸 바꾸고 싶으면 전 세계 모든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해. 바꿔야 되는 당위성. 그럼 바꿀 수 있어. 쓸데없는 짓이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not Q가 돼. 읽을 때는 no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쓸 때는 not P. 읽을 때는 not. 뭐냐? 영어 이거 읽을 때, 쓸 때 뭐라고 써, 한글로?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쓰잖아. 영어 밑에 다른 기호 쓰잖아. 나 영어 잘 못해서. 시옷? 지읒? 디귿? 설마 나? 설마 나? 숙제. 오늘 영어 하는 사람 누구야? 현준이 내일 영어 하지? 현준이 내일 1시 올 때 이거 공부해와. 알아와. 이거는 한글로 어떻게 쓰는가? 알지요? 내일 물어본다 현준아? 자, 만약에 선생님 영어 선생님 알겠지? 그치? 나는 수학 선생님이 몰라도 영어 선생님 알겠지? 그치? 너희는 학생이니까 몰라도.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를 부정할 때 우리는 명제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고요. not P, not Q라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 명제를 부정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의 반대는 짝수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여집합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여집합은 얘가 아닌 나머지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얘가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의 반대는 짝수가 아니에요. 홀수의 반대는 부정은 홀수가 아니다.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가 뭐일 때만 가능한 거야? 실수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어? 복소수까지 배웠으니까. 무리수가 아닌 게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유리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은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아니다만 붙이면 돼. 국어죠. 너무 심플하죠? 선생님 홀수이다에 여기 아니다 붙였는데 선생님 이 다를 가가 붙었는데요? 아니다 붙인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조사잖아요. 그죠? 조사. 그쵸? 그냥 이건 적당히 알아서 붙여주시고 국어적인 문제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는 뒤에다가 무엇만 아니다만 붙여주시면 명제의 부정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명제뿐만이 아니고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된 관계로 그리고 아까 약속을 드린 관계로 오늘은 일단 평가는 없어요.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평가가 나갑니다. 평가 문제는 한 16개에서 20개 정도로 나갈 거고요.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정도 수준으로 나갈 거고요.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유영훈이 529번까지가 숙제로 나가 있었어요. 529번까지가. 그러면 이제 오늘 숙제는 530번부터 숙제가 좀 많네.
숙제가 좀 있어요. 530번부터 580번까지. 근데 또 문제가 있네. 우리 바이블도 오늘 끝났거든? 그러면 6단원의 중단원 연습 문제까지네. 자, 요만큼이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 시간 겁내 많잖아. 그렇죠?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자, 금요일 10시에 오늘 그래도 지우기 겁나 빨리 왔어. 이든이가 빨리 오고 지우기도 빨리 오고 지은이도 빨리 오고. 자, 우리 현준이 살짝 늦지만 나쁘지 않았고 도윤이도 빨리 왔고. 자, 한영아 12시에 자자. 그래야 한 9시 일어나서 오지. 그치?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숙제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도윤이? 지호는 어차피 이따 저녁에 올 거니까. 아, 그리고 지은이는 오늘 저녁에 못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현준아 이따 7시까지 오면 돼. 그쵸? 지호도 이따 7시까지 오면 돼. 오늘만인데, 오늘만 아니다. 너희 토요일날 대신에 금요일에 저녁에 하기로 했잖아. 그럼 금요일도 저녁에 오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자, 두 분은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고요.